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JJ님의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라스 IRA에 6,000불 리밋이 있는 것을 모르고 초과 납부를 해버렸네요. 방송을 보니까 초과분을 인출하라 하시던데 6,000불 초과분만 인출하면 되는 건가요? 피델리티 라스 IRA 계좌에서 인출하려는데 영어가 짧으니 도대체 어떻게 인출을 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단순히 일반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지 아니면 페널티를 지불하고 인출해야 되는지 다른 롤오버나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세금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이스. 보통 이제 많이 듣게 되는 얘기는 이제 요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 나는 1,00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그렇지. 그리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응. 어떻게 알겠어요. IRS가 뭐 파고 있나 뭐 네, 이러면서. 그렇지. 어. 그게 first question 대부분은. 대부분은. 근데 알아요. 왜냐하면 폼이 이슈가 돼. 그치. Form 5498이라는 거를 보내 IRS. 그게 Informational Tax Return인데 이건 5월 달쯤에 보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안 받았으니까 이제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빼시면 돼요. 빼시는데 이걸 그냥 개인 계좌로 옮기는 거는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excess contribution이라고 빼야 돼. 그러니까 excess contribution으로 빼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을 데리고 같이 정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전화하셔서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냈다. 빼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해줘요. 얼마를 빼고 근데 먼저 그 투자한 데서 그걸 먼저 팔고 캐시화를 해야지 돈을 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팔고 캐시화를 하고 이제 얼마를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를 빼요.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가 이제 만약에 그 와중에 번 게 있으면 그 이자까지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계산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연락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개인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어카운트 말고 은퇴가 연금이 involved 된 거는 내가 회사에 뭐 401k를 해요, 뭐 심플 IRA 뭐 이런 걸 해요. 그런데 거기 더해서 트래디셔널 IRA나 뭐 라스를 해요. 이러면 어드바이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어드바이저를 도대체 어떤 어드바이저를 말하는 거야? Financial advisor. 어. 그러니까 securities license가 있으신 분들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어드바이저라고 말하면 많은 경우에 CPA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왜냐면 CPA 가 CPA가 도와주는- 아니 근데 이제 왜냐면 CPA가 내 거 뭐 텍스 보고도 해주고 하니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고 이거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분명히 찾아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깡그리 무시하고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 6% interest가 계속 붙어요. 6%의 이자가 계속 붙는다. 페널티지. 페널티. 그럼 그 페널티는 찾는 순간까지? 그렇죠. 근데 매해 한 번일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들어간 돈이 2,000불이라고 쳐. 그럼 2,000불에 대한 6%. 그러면 내년에 또 그랬어. 그럼 그 2,000불에 대한 6%. 그러니까 남 이제 복리냐 이거지. 복리는 아닌데. 원금에 대해서인데. 네. 근데 생각해봐요. 2,000불 넣었어. 근데 이제 마켓이 내려갔어. 돈은 손해 봤어. 근데 6%는 또 내야 돼. 페널티는 계속 내. It doesn't make any sense. 자, 그럼 이분이 4월 15일 되기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럼 지금 정리해. 그러면 페널티가 생기나? 지금 정리하면 되죠. 2022년 거에서 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하셔서 빨리 연락을 하셔서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컨트리뷰트 하신 그 남은 돈에 대해서는 빼시면 이번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에 2021년도에도 그러셨고 2020년도에도 그러셨으면 계속 6%의 페널티가 발생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질문이 아니 2022년도에 내가 10,000불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 안 내면 그냥 저절로 되잖아. 그렇게 안 돼요. Nothing works 저절로. 저절로 안 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안 온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하면 만약에 내가 10,000불을 넣었어. 그러면 2023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할 때 6,000불은 2022년도 거고 4,000불은 2023년도 거예요라고 말하면 안 돼? 해도 되지. 그걸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줘야지. 돈이 들어갈 때. 그것도 근데 캐시화로 시켜서 해야 돼. 현금화로. 왜냐하면은
이미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보시면 근데 이분 말씀으로는 2022년에 돈을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IRA나 라스 IRA는 내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텍스 보고하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왜냐하면 이런저런 일이 발생하고 또 내가 1년에 뭐 12개월로 나눠서 6,000불 12개월로 나눠서 넣었는데 뭐 회사에서 뭐 내가 401k를 했어 뭐 다른 걸 했으면 사실 인컴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냐에 따라서 더 이상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텍스 보고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저 회계사분과 이번에 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라스나 뭐 트래디셔널 넣어도 될까요?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렇지. 회계사님한테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되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드바이저 거치지 않고 6,000불인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을. 그러니까 6,000불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텍스 보고 하기 전에 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in other words 2022년도 거를 2022년도에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세금 신고 전에 그렇지. 그때 넣으시라는 거지. 2022년 것으로. 몇 월, 4월 15일까지 넣는 게 가능해요. 그 전에. 자, 다음 질문. 아싸년님의 질문입니다. 코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재미삼아 100불, 200불 산 것도 보고해야 하는지요? 이익 봤어도 1, 2불, 손해 봤어도 20불. 이런 세세한 금액도 보고가 필요합니까? 네. 50전 이상이면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50전은 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나 손해나 그러니까 원금에 상관이 없이? 상관없지. 원금은 내 cost basis잖아.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은 그거는 이제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사실 어떤 텍스도 발생하지 않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50전 이상이 벌어졌으면 그게 이제 라운드 업이 돼서 1불로 계산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사실 IRS 입장에선 돈 잃어버린 거 보고 안 하면 상관없어요.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생각해봐요. 벌었을 때가 문제지. 나 잃어버렸는데 깜빡 잊고 보고 안 했어. 그거 어멘드 하실 필요 없어. 어멘드한 돈 주는 게 더 비싸.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봤다는 게 그게 이제 그냥 페이퍼 로스냐 아니면 페이퍼 게인이냐 그게 아니라 진짜 팔았을 경우지. 팔았을 때. 그렇지. 어. 모든 그랬을 텍스는 realized gain. realized gain 요거를 잘 알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주식도 이제 내가 100불에 샀는데 1,000불이 됐어. 그러면 900불을 신고해야 돼가 아니고 그렇지. 팔았을 때 그렇지. 그 돈이 현금으로 나한테 들어왔을 때에 그게 50불밖에 되지 않으면 50불 손해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익 봤다고 그거 다 허상이에요, 허상. 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그게 진짜고 그때 세금 문제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좋은 포인트야. 되게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텍스는 언제 발생해 하냐면 내가 뭔가가 돈이 들어오면 텍스가 발생하는 거니까. 텍스가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텍스 내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되는 장부상으로 거지. 왔다 안 갔다 되는 하는 건 의미가 의미가 없는 없어. 거라는 거지. 그런 거죠. 그거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분 그 퀘스천을 보면서 이 세세한 금액에 대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이까짓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저기 세이빙스 어카운트에서 뭐 year end에 1099 딱 보내주면서 you made $2 이렇게 오잖아. 그것도 다 보내죠. CPA한테 근데 어떤 의미로 그게 어떤 텍스가 발생하겠어요? 안 할 수도 있는 이불에 일도 무슨 많지. 뭐 얼마나. 그렇지만은 그렇다는 거. 번 건 번 거다. 보고는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1040 얘기할 때 코인을 팔았습니까? 샀습니까? 그런 액티비티가 있었습니까? 라는 칸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다 yes 하시면 어. 돼요. 체크를 하시면 돼요. 손해가 1불이었던 이익이 1불이었던 팔거나 샀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밑에 본인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님께서 하신 질문이 박수 한번 쳐야 된다고. 그죠? 박수. 아주 잘, 프로페셔널하고 아주 잘. 네, 아주 잘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아싸녀님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CPA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도. 이게 뭐 이까짓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는데 아주 명확합니다. 신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 질문 할게요.
그 다음 질문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이분은 22년도 세금 리턴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리펀드가 되는 거는 확실한데 그 리펀드 책이 아직 안 온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2023년 세금 보고할 때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해보시면 좋은 거는 irs.gov에 가셔서 Where's my refund 클릭을 해보세요. 아 그런 칸이 있어? 거기에 링크가 있어요. 어. 그걸 링크를 하시면은 그리고 내 정보를 넣으시면 거기서 대답을 해줘요. 오. 근데 스테러스 그 정확한 워드는 생각 안 나는데 그 스테러스가 unknown 뭐 whatever 그렇게 나오면은 그 텍스 리턴 한 거 자체가 프로세스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왜?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페이퍼 파일링을 하셨으면은 아직도 그 캐치업을 못해서 어딘가에 쌓여 있을 쌓여 수 있어. 있어? 지금 2022년도 거를 23년에 하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2022년 텍스 보고에는 적용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그냥 보고를 하시고 2021년도에 받지 못한 거는 이제 그걸 이제 트레이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022년도 거 보고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건 1년 단위로 그렇지, 끊어서 했기 때문에 뭘 반영하던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CPA가 계시면 CPA가 이거를 스테러스 확인해 주시지 않아요? 스테러스 확인을 해주는데 어떤 케이스들이 발생하냐면은 그리고 2021년에 텍스 보고를 할 때 내가 여기서 발생하는 리펀드를 넥스트 이어로 해주세요 했으면 안 오는 거고 그걸 체크했으면 아하. 그지? 안 오는 거고. 맞아. 그런 우리 거지. 템포리 할 때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체크를 안 했어. 나는 리펀드를 받겠어요. 내 은행으로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 했는데 안 왔다고 하면은 그 이제 텍스 보고를 준비해 주신 회계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알아봐 줄 수 있겠죠.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답답하시면 본인이 irs.gov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텍스 보고하는 그 인게이지먼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계사가 나중에 팔로우까지는 하지는 않는다. 아니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보시고 아니면 우리 회계사한테 전화를 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겠지만 피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다음에 이 안타까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혜영님이에요. 이제 라스트 네임이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니까 혜영님이라고만 할게요. 이분은 비즈니스가 화재로 전소됐대요. 그래서 아이고. 보험을 계속 받아서 1년 동안 그 보험이 인컴인데 이런 경우도 이게 인컴으로 세금 신고를 하나요? 라는 거예요. 요거는 비즈니스 클레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뭐가 택서블 인컴이 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택서블 인컴이 되는 거는 내가 했던 것보다 뭔가 더 받으면 택서블 인컴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99을 보내줬다는 거는 뭔가 이제 텍스를 파일하라고 보내준 했는데 보통 이 비즈니스 근데 아직 왔다는 안 거는 왔어. 아니야. 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거야. 오면은 이제 보통의 경우에 보면은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그 로스 오브 인컴에 대해서 컴펜세이트를 해주긴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안 해도 페이해야 하는 익스펜스에 대해서 주로 그렇지. 해주거든요. 픽스드 익스펜스를. 그리고 내가 그 전에 하던 것보다 더 돈을 더 많이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넷 프로핏이 생길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일단 1099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익스펜스 다 빼고 뭐 렌트도 계속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아마 남는 게 거의 없지.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이 1099이 오면 이 1099 안에서 비용을 다 그렇죠. 처리를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 많은 보험금을 받지는 못하실 거다. 그런 얘기네요.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 이제 비즈니스 프로퍼티를 리플레이스 하는 거는 그거는 택서블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 거기서 져주거나 한다는 뜻이죠. 건물을 지어주는 경우 그 비즈니스 하는 전소된 그 안에 비즈니스의 그 내용. 그게 원래 인벤토리 듀얼링 같은 거? 커버리지로 되어 있는 네. 게 나오는 또는 거잖아. 이제 듀얼링 커버리지에서 뭐 건물을 새로 짓는, 지어주든지 그런 거는 옛날의 형태대로 다시 복귀해야 복구해주는 되는 거잖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택서블 하지가 않은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인슈런스를 풀리 들지 않으세요. 그렇지. 그랬어. Seriously.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프로핏이 발생하기는 되게 어렵지. 진킴님의 질문인데요. 손님한테 받은 세금 6%를 매달 세금 보고 시 주정부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합소득 보고시 금액을 다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는 거야. 나는 사실 이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해. 당연히 맞아요. 난 세일즈 맞는 텍스를 안 얘기예요? 하니까 못. 당연히. 어. 그러니까 뭐라 하면 우리가 세일즈를 할 때 물건값이 100불이에요. 6불을 더하잖아. 그러니까 손님한테 106불을 받잖아. 그럼 monthly 세일즈 텍스를 보고할 때 인컴을 100불로 보고하고 6불에 대한 세일즈 텍스 컬렉트한 걸 보고해요. 보고만 해 아니면 돈을 내나? 돈을 내야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 더 받은 오너가 걸 내는 거지. 더 받은 걸 받아갖고 그냥 주는 거야. 받아서 주는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텍스 보고를 할 때는 106불이라고 그로스 인컴을 보고하겠죠. 아, 그로스 인컴은 106불. 지나갔어도 106불로 당연히 보고하겠지만 세일스 텍스 6불은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비용 처리. 그러니까 약간 귀찮은 거네. 여기 지나가는데 한 번 귀찮고 그다음에 내 돈도 아닌데 그로스 인컴으로 해야 되니까 귀찮고. 귀찮기만 한 건데 이제 그렇지. 근데 리콰이어먼트.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야. 우리는 스테이트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 대신 대신 그렇게 해주는 되는 거지. 거야. 돈을 받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6%를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공제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받아서 다시 줬잖아. 나한테 내가 킵하는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는 거지 그게. 근데 조금 다르긴 해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스테이트에서 좀 크레딧을 줘. 그 어쨌거나 이제 했던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네. 조금. 조금. 근데 어쨌든 그로스 인컴에는 에는 포함되고. 포함이 된다. 내가 그게 이게 이 퀘스천을 읽으면서 그 내 돈이 아닌데 왜 걱정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거기서 이게 전체 나한테 총 수입에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시 빼버리니까 사실 그냥 지나가는 거네요. 네. POS 시스템에 다 찍힐 거 아니야. 아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 김송필님의 질문은요. 제가 조이스랑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뽑았습니다. 교회 헌금 외에 친교 비용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파트락 음식 준비 비용, 교우 초청 식사 준비 비용, 교우들 교통 편의 제공. 어떤 교회선 현금의 약 2배를 텍스 보고용 액수로 발행해 주기도 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That's absolutely no. 진짜 어이가 Absolutely 없고요. no. 그래요. 들어본 적은 없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클레임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음식 준비 비용이나 뭐 식사 준비 비용, 교우들 교통 편의를 제공한 거를 내가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어딘가에다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개인이 아니,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개인이 개인이 어디 비용으로 청구를 해? 그러니까 베스트 그게 웨이는 이거야. 불가능겨. 베스트 웨이는 이거예요. 내가 1년에 이런 무슨 음식 준비, 교우 추청 이런 거를 한 뭐 1,000불을 한다고 쳐요. 그걸 헌금을 해. 그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 청구를 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쓸 돈을 교회에다가 일단 주고. 헌금을 하고 내가 쓴 돈은 교회에 비용을 받아서 청구를 하면은 해결이 된다. 그렇지. 그러면 그게 이제 비용을 받아서 내가 한 거니까 내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비용이 헌금이라는 도네이션으로 처리가 된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언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 제가 뭐 그 밥을 샀어. 그런데 그 밥이 한 300불어치 됐어 식당에서. 그럼 이 300불을 교회에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헌금한 거를 영수증처럼 써줍니다. 거기에다가 당신 1년 동안 1,000불 헌금하셨어요 라고 써주는데 포함시켜서 써달라 그럴 수 있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목사님 식사 대접도 했어. 교우들 구역 예배도 했어. 교회 친교도 준비해 갖고 갔어. 그 돈이 한 2,000불 됐어.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2배로도 써준다는데 그 교회가 어디예요? 가려고? 그 얘기 교회로? 물어봐야지. 그 교회로 가려고? 아이고. 아니 이분 질문 내용이 아닐 것 같아. 그럴 수 없어. 교회가 그렇게 아니, 안 해줄 텐데. 아니 그런다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네.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분도 어딘가에서 그냥 들으셨겠지. 주워 들은 얘기니까 그런다는데 그렇다면 이 비용 자체를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 나 I have a very simple answer for that. Absolutely no라고 했잖아. 아까. Very simple answer. charity로 주려면 주고 아니면 말고. That's it.
이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어차피 기초 공제를 그러니까 헌금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은 기초 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스탠다드 디덕션을 필요가 해야 없어. 되는데 아이테마이즈 안 하면. 아이테마이즈를 안 하실 거면 이거 상관이 고민할 없어. 필요조차도 없어요. 어.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많게 도네이션이 걸리고 뭐 이것저것 걸리려면은 일단 3만 불은 돼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예요.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very simple. 그 charity로 주고 싶으면 주고 진짜 아니면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charity 일을 하는데 뭔가를 내가 자꾸 카운트를 하면 you lose yourself. 체리티가 아니지. You truly lose yourself. 그런데 왜 내가 그거 카운트를 하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혹 교회나 절이나 하여튼 그런 걸 상하게 할 이유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charity로 안 해도 it's okay. Seriously okay. 그잖아? 그런다고 난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지 않아?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는 정말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주려고 하면 그냥 줘요. Don't count. 거기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바라지 않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좋고 나 자신을 지키는 데 좋은 본인의- 것 같아. 음. 그거를 왜 카운트할 거면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답은 너죠? 답은 노. 노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애드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한편으로는 교회 비용을 쓰고 청구할 때가 있어. 아까 말한 그렇게 것처럼. 해도 정말 문제 아니, 없어. 근데 청구를 했는데 그 돈을 내가 받으면 이걸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갖고 절대 내 카드로는 사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어. 뭐 그 상관없어. 그러니까 교회 돈을 미리 받아서 쓰겠다. 왜냐하면 나는 내 카드로 쓰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서 나는 1,000불을 썼는데 1,000불을 교회에서 받으면 이게 내가 수입으로 카운트가 돼서 결국은 세금 30% 내고 나면 나는 700불 받은 게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들 따지시는구나. 그렇게. 놀랍다. 부자가 되는 길은 따로 있어요. 놀라워요. 예. 아니 근데 의외로 세금 때문에 안 돼요. 저한테 체크 주지 마세요라는 분이 많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we're in the same boat, right? 어떻게 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냐. 근데 사실 저부터도 가버먼에 주고 싶지는 않다는 거지. 앙클쌤한테 안 주고. 사실 교회나 천주교 뭐 어디든지 주고 싶지만 내가 거기 준다고 해서 엉클쌤까지 주려고 하면 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는 이해를 하는데 그 포인트는 charity는 charity, that's where it ends. 그런 거라는 거지. 에모님의 질문입니다. 2022년에 주식으로 4,000불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 얘기는 파셨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그죠? 생겼어요. 그리고 절세 목적으로 트레디셔널 IRA에 4,000불을 납입을 하면 수익에 대한 세금 공제가 되나요? 된다고 볼 수, 그러니까 directly 되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상쇄된다는 그렇지. 뜻이겠지. 상쇄는 되지. 그래서 내가 질문이 이해가 안 달러 된 거야. 포 달러 상쇄가 된다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0불이 이게 short term gain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short term gain이면 이게 ordinary income이잖아요. 4,000불이 더해졌잖아. 그죠? 4,000불이 더해졌는데 traditional IRA 하면 4,000불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쇄가 된다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비슷한 돈이 상쇄가 돼서 텍스가 전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석혜인님 아이본드를 사셨습니다. 인컴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얘기해. 팔지 않았으면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실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1년마다 하실 수 있고 머추얼 한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근데 그 1099이 이슈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이번드는. 그러니까 내가 아이번드를 사서 이번에 2022년도에 텍스 공제를 받고 싶어요 하면 이 사람은 아직 돈이 개인이 안 됐겠지. 6개월에 주는 거니까. 9월이면 지금 3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이자가 발생하면은 이자가 발생해서 내 어카운트에 들어가면 락인을 하면 나와요. 얼마인지. 그거를 보고 텍스 보고를 하시는 거야. 안 돼, 나 그렇게는 좀 그래요. 그러면 그냥 놔두셔야 돼. 그러면 머추얼하면 할 때. 1099이 이슈가 돼요. 머추얼하면. 첫 번째는 9월에 사셨기 때문에
2022년도 세금 보고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을 묶어둬야지 4.9 6개월마다 이게 이제 네네, 페이먼트 6개월마다 그 되니까. 이제,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2023년도 거를 걱정하셔야 되는 거지 2022년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2023년도 건 어떻게 할 것이냐? 2번 생기실 거 아니에요. 3월에 생기고 9월에 생기고. 그럼 그 2번 생긴 것 동안에 그 수익을 내년에 세금 신고하실 때 그 이제 본인 그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그래서 그만큼 생긴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도 되고 이게 완전히 다 아이본드가 그 머추얼하거나 내가 내가 찾거나 현금으로 만들었을 때 한꺼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9월에 사신 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거 넣었는데 어떻게 됐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어떻게 됐나? 그건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 네. 제가 그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 보고 나서 결과를 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텀 케어를 이분은 들었을 경우에 텍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그랬어. 근데 롱텀 케어를 들었으면 내가 계속 돈을 내고 있는 중이니까 발생이 없는데 내가 나중에. 받고 있어. 롱텀 케어가 텍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사서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의 롱텀 케어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디덕션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문제로는 좀 이렇게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진짜? 혜택이 있을 수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프리미엄 페이먼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뭐 트레시홀드가 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적용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롱텀 케어를 찾을 때 얘기신가? 베네핏 받았을 그게 내가 내 궁금해. 퀘스천은 그거야. 지금 현재 우리 손님 중에도 롱텀 케어 베네핏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캐시를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두 보면은 가지 경우잖아, 언니.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험료를 개인이 다 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이니까 이제 그 경우를 보면 보험료는 그러니까 내가 내 롱텀 케어에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베네핏을 받는데 이게 per diem이라 갖고 국가가 인정하는 그 데일리 베네핏 리밋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420불. 그러면은 한 달이면 이게 한 12,000불 많은 나거든요. 돈이에요. 그거가 안 넘으면 그냥 텍스업을 하지 않아요. 와, 웬만하면 아니란 얘기네. 근데 even 그게 넘어도 어. Excuse me. 넘는 그 비용이 롱텀 케어에 쓸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를 증명하게 되면 그것도 이게 안 한다. 텍스 exempt가 돼요. 어. 그거보다 이제 훨씬 많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리고 생명보험에 롱텀 케어 라이더로 들어간 거는 내가 데스 베네핏을 먼저 찾아서 쓰는 맞아요.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러면 이게 롱텀 케어도 우리가 한 번 더 하게 될 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냐면 내가 내기는 3,000불밖에 안 냈는데 쓰게 됐어. 그래갖고 한 달에 정말 10,000불씩을 내가 받게 되면 내 생각에 야 그러면 나는 3,000불 냈는데 1년간 10만 불을 받아서 썼으면 97,000불은 나의 수입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게 97,000불은 인컴 그럴 수 있겠다. 보고해야 그렇게 되는 따지면 거 아니야? 모든 보험이 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보험은 원래 텍스가 안 나온다고 하잖아. 아니지. 근데 이제 데스 베네핏은 뭐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내가 죽었 다음에 누군가가 받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타서 이게 쓰는 롱텀 돈이라고. 케어처럼 내가 타서 쓰면 은근 걱정이 되는 거지. 나는 솔직히 그래서 궁금했거든. 그러면 누구나 들어야 되는 거네. 아유 당연한 거지.